안녕하세요.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끝나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2022년 JD 부장연구소 19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원 강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는 인강은 조만간 계약이 끝나면 종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강의는 안 하고 유튜브 멤버십 위주로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강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뉴욕 마켓워치 미 중간 선거 중봉쇄 완화 기대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5%, S&P 500 지수는 0.96%, 다우존스 지수는 1.31%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중간선거 끝나면 환율을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까? 요즘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하고요. 상원도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다르면 정책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의 간섭을 덜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게다가 1950년 이래 중간선거가 끝나고 다음해 4월까지 한 번도 주가가 안 오른 적이 없었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주가가 통계에 맞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0.34%만 올랐습니다. 안 올릴 때는 한 9% 정도가 올랐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죠. 따라서 이번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내년 4월까지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환율은 왜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입니다.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번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중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방역 정책 완화 없다고 주말에 발표했죠.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월요일에 주식은 올랐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은 리오프닝을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의 개입인데요. 다음으로는 월요일 날 상하이 홍콩 증시가 개장을 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자 공산당이 중국 국영은행에 오더를 줘서 주식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강제적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환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안으로 이제 한국인데요. 시진핑의 3년임이 어차피 중국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중국에서 발을 뺀 투자자가 중국 대안으로 한국으로 턴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와중에 다른 나라의 환율은 오르고 있는데 한국의 환율은 유독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00원대를 깨고 내려가서 1,385원대이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며 코스피 코스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종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다수가 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무기를 대주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는 얘기죠. 유럽은 자기 코가 석자라 미국이 무기를 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왜 미국의 무기 공급을 끊을까요? 일단 이유는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면서 더 많은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력이 소진되고 있고요.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으로
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켰고 러시아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엑슨모빌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 바이든이 횡재세를 거론할 정도입니다. 엑슨모빌이 왜 돈을 벌었을까요?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때 그렇게 러시아, 독일 간 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쟁은 오히려 유럽이 미국에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공화당은 네오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오콘은 아들 부시를 부추겨 이라크를 침공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많은 미국의 군수 기업들은 오래된 탄약과 무기들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공짜로 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후 재건을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돈을 갚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전쟁 후 미국의 기업들이 건너가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투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미국이 끝내봐야 이득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여당이 정책을 펼치기 어려우면 더 환율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율 상승의 요인이죠.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민주당에 돈을 퍼주는 법안을 공화당이 거부를 하면 재정이 오히려 건전해지지 않습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트러스 총리가 영란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자 감세를 통해 낙수 효과를 누리다가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를 통한 재원을 영국 국채를 찍어서 만든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공화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면 민주당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공화당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 지출이 줄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높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준의 긴축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몰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외부 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이 이제 크다는 얘기죠. 중간 선거가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이 되면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는 8%이고요. 이번에도 8%를 넘어서면 주가는 다시 폭락하고 환율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7자를 보면 주가는 오르고 환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메인 이벤트는 중간 선거보다는 CPI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환율과 주가는 중간 선거보다 CPI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중간선거 끝나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